안녕하세요. 티처 준호입니다. 가끔 담임하면서 만나는 아이들 중 정말 괜찮고 멋지게 느껴지는 학생이 있기도 하죠. 가끔 그 아이가 나보다 더 교사에 어울리겠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저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등 마음이 가끔 쪼그라들거나 은근히 그 아이를 눈치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 앞에서는 교사인 내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내가 교실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활동에 움츠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런 고민이 있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로 힘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교사의 역할의 일부를 그리고 권위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과 비언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교실 내의 서열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서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이 말은 교실 속에서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심을 잡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 존중받고 힘 있는 위치에 교사가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파괴되는 대부분의 교실을 제가 살펴보고 상담해보면 착한 아이 그리고 완벽주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제도 이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완벽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애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성격상 그리고 학교 사정상 학교 여건에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거나 그리고 나보다 더 따르는 학생들이 생기면 내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때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은 언제나 내가 잘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좀 잘 되지 않는 결함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나를 계속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학생을 바라볼 때 생각이 많아지겠죠. 학생의 행동과 질문에 멈칫거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언어랑 언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씩 여러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중에 내가 선생님보다 낫네? 내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겠네? 등이 그 해당 학생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학생이 교사와 교실을 망가뜨리는 씨앗이 심어지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교사가 학생에게 조금씩 비언어를 통해서 조각했다라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건이 생겼을 수 있는데 착한 아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꾸중하고 단호하면서 권위적인 모습의 교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부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완벽하고 또 좋은 것을 고르다 보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자동으로 발생해서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반응이 늦어지고 고민하던 도중에 그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천천히 교사의 권위는 작아지고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그 아이가 그 매력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교실을 정치하거나 교사와 적이 되는 상황까지 안타깝게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성장교실에 오시면 꼼꼼하게 심리극 해드리고 이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 여기에 대한 근원을 제가 찾아드리고 또 학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연습까지 해드리면서 존중받는 모습으로 삶을 살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텐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과 만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조언만 좀 남겨드려 볼 건데 이 영상도 좀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반 아이들 중 아무리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학생이 있더라도 절대 쪼그라들지 마세요. 왜냐면 그 학생은 매력이라는 것이 등 뒤에 붙어 있잖아요. 선생님은 아마 그 부분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나보다 조금 더 낫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 고개 돌려서 내 뒤에 무엇이 더 달라붙어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교대에 들어갔던 대학 합격에 기쁨도 붙어 있고요. 그 전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교대에서 배우고 실습하고 고민했던 공부도 붙어 있고, 임용고사에서 합격해서 뿌듯했던 성취라는 것도 붙어 있고, 교직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내면서 그리고 가르쳤던 그런 경험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주제의 영상을 클릭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붙어 있겠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던 수없이 많은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이 뒤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학생에 비해서 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큰 사람처럼 몸을 고쳐 세워보세요. 고개 드세요. 비언어 다 전달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학생 보면서 너는 핏덩이야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고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해주세요. 이때 이 말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것도 다른 주제랑 연결돼 있거든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선 내 뒤에 붙어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이런 상태에서 나와 그 학생만 생각하고 진심으로 나는 큰 사람이고 나는 멋진 사람이고 나에겐 매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경험 등등이 내 뒤에 붙어 있지, 그러니까 고개 들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학생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흔들림이 없는 교사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멋지게 바라보지요. 선생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교사에게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초라하고 쪼그라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미지를 그리세요. 그 학생을 떠올리면서 더 큰 자세를 만들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핏덩이야. 네, 웃으라고 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넌 매력이 있겠지만 나는 너가 갖지 못한 공부, 성취, 경험, 노력, 이겨냄, 그리고 이 외에 네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등 뒤에 있단다. 그러니까 난 너보다 더 큰 사람이야. 명심해. 이런 말 해줄 수 있어야죠. 이 주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먹고 어느 쪽을 바라볼 거냐에 대한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해냈던 수없이 많은 것들, 그리고 괜찮은 부분들을 많이 보시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더 큰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자리해서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힘내세요.